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 탄생을 해서 뭐 머시기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했으면 오늘 이야기할 주된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주가 탄생했고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막 뭐 양성자니 쿼크니 뭐 원자 핵이니 뭐 이런 애들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기본 입자들 뭐 아니면 원자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별을 구성할 거냐. 그리고 그럼 그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그게 일단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냥 기본 내용은.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일단 별이라는 걸 제가 뭐 신나게 떠들었으니까 이거 먼저 물어볼까요? 별이 뭘까요? 제가 이름들을 아직 다 못 외웠지만 S-C 맞으시죠? 별이 뭘까요? 빛나는 거. 그러면은 뭐 이거 형광등도 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형광등과 별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최대한 믿고는 있지만 저는 대머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머리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머리가 빠져서 민들민들해요. 막 반짝반짝거려요. 그럼 별일까요? 누군가를 비하보자는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별과 형광등의 차이점 뭘까요? 서윤 씨, 별과 형광등의 차이점 뭘까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럼 형광등은? 불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형광등은 만들어내지 않나요? 형광등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다시 다룰 건데 결론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스스로. 거기에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내고 있느냐 누가 별을 어떤 불을 켜줘야 되느냐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은 두 글자로 줄인 게 아니죠. 두 글자로 항성이라고 불러요. 별은 일단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녀석은 태양이 되겠죠. 태양이라고 할까요? 그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 태양 주변에 이제 지구가 돌잖아요. 그럼 지구 같은 애를 뭐라고 그래요? 행성이라고 하는 거지. 지구 주변에 누가 돌고 있어요? 달이 돌고 있죠?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성이라고 해요. 위성. 그렇죠? 항성, 뭐 행성, 위성. 일단 이런 개념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쓰겠지만 별은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한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빛을 내는 그 정도만 적으면 되겠네요. 저는 굳이 구차하게 막 쭉 다 쓸 필요 없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저 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성하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아요. 일단은 이 단원에서는. 그리고 물론 이제 저거 얘기는 할 겁니다. 행성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뒤에서는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은 이번 타임에는 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많은 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갑시다. 별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느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핵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반응. 핵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이야기했던 원자핵이에요. 꼭 무조건 원자핵과 원자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그냥 이런 애들. 원자핵 하면 뭔지는 기억나시죠?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게 원자핵이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녀석들이겠지. 양성자나 중성자나 핵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겠죠? 그들끼리 이제 반응하는 거를 핵 반응이라고 하는데 핵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벼운 애들이 합쳐질 수도 있고요.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쓰자면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로 변하는 거를 다시 쓸게요. 글씨를. 그것을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융합된다 그러면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합쳐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벼운 거로 나눠지는 거를 핵분열이라고 불러요. 핵분열도 그냥 이름 듣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분열과 나눠지는 거니까. 핵융합의 가벼운 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거.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누굽니까? 수소입니다. 그럼 그 수소 가장 가벼운 애가 점점점 무거운 애. 그 다음으로는 헬륨이죠.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 그게 핵융합이고요.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무거운 애. 물론 얘가 가장 무거운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U라고 쓰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듣나요? 막 뭐 저기 북쪽에 뭐 어떤 녀석들이 막 뭐 핵 만들고 뭐 미사일을 쏘니 할 때만 우라늄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 나오고 그런 애들이 점점점 가벼운 애로 변해요. PB라고 쓰면 뭔지 아시나요? 납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잘 아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라늄, 납 이런 애들이 점점점 가벼운 애로 변해. 그러다가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는 가벼운 애들이 점점 변해서 철이 돼요. 그걸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무거운 애도 그냥 두면은 점점 변해요. 결국엔 철이 돼요. 그것을 핵분열이라고 불러요. 일단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로,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로. 가운데 철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주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철이에요. 그게 왜 철이 가장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가 제일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다 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핵융합과 핵분열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로만 하면요. 공통점은 핵융합을 할 때에도 에너지를 생성해요. 에너지가 발생돼요. 핵분열을 할 때에도 에너지가 발생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녀석이다라고 했는데 핵융합도 핵분열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별은 누구를 하냐면은 핵융합을 합니다. 핵융합. 그래서 가벼운 원소인 수소 혹은 헬륨 이런 녀석들이 이제 철까지 변하면서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라고 했으니까 철까지 막 계속 점점 가벼운 애들을 막 덕지덕지 합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제 빛의 형태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곁에서 이제 따뜻하게 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죠? 핵융합하고 핵분열의 뭐 기본적인 차이점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얘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려면은 최소한 1000만 켈빈 정도는 돼야 돼요. 한 1000만 도씨 이상은 돼야 돼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작년인가 배우셨을 텐데.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하는 광구라고 했거든요. 이름 들었던 기억은 나시나요? 그 녀석의 온도가 얼마인지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돼요. 네, 한 중심 온도가 한 1000만 켈빈 이상입니다. 그래서 6000도하고 1000만도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한 1000만도 정도 돼야지 핵융합을 할 수 있고요. 핵분열을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자세한 건 됐고 하여간 이제 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녀석을 우리는 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좀 일단은 먼저 맥락을 좀 짚어봅시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뭐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그때 어떤 계산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냥 바로 갑시다. 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데 뭐 별, 지구, 달, 뭐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것도 나눴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뭐냐? 별, 성자, 사이, 간자예요. 그냥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주가 진공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진짜로 우주는 완벽한 진공일까요? 그건 아니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냐 이거야. 뭐 먼지 한 톨도 아니면 원자 하나도 뭐 분자 하나도 없을까? 아니겠지. 먼지 하나 정도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에 어떤 공기, 대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하나 띄어져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 물론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 뭐 그래도 먼지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간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런 먼지들을. 이런 먼지들이 근데 조금씩 모여.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마치 구름처럼 보여요. 그걸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성간물질, 성운. 별 성자가 구름 운자예요. 그냥 뭐 구름처럼 보입니다. 구름처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별은 이런 먼지들이 뭉쳐서 만들어진다. 저번 시간에 성간물질을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여간 이런 성간물질들이 있어. 먼지들이 있어요. 그들이 좀 모이다 보면은 성운, 구름처럼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런 먼지 구름들이 조금 더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응축이 되면 좀 뭉치면 그게 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성운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운에는 방출성운이라는 게 있고요. 방출성운 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발광성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성운, 그 다음에 암흑성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그러니까 성운이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먼지 구름 생각하시면 돼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 지구에서 봤을 때. 일단 그림은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방출성운 같은 경우는 왼쪽에다 그냥 그릴게요. 내가 있습니다. 방출성운 이렇게 먼지 구름이 있습니다. 방출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요.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면 이 성운이 가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열된 상태에서 빛을 내보내요. 그걸 보는 게 방출성운이에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방출성운은 별이네요? 아니야. 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된 상태로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합시다. 앞에 있는 이 아저씨는 빛을 내요, 안 내요? 빛을 내요.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다 저거 했잖아. 그 코로나 막 요새는 거의 검사 이런 거 안 하는데 막 옛날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 건물 뭐 들락날락 하면은 맞박에다가 뭐 이렇게 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도 측정했잖아. 나는 빛을 내요. 단지 내가 내뿜는 빛이 가시광선이 아닐 뿐인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일 뿐인 거지 빛을 내뿜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 전부 다 빛을 내뿜어요. 그게 가시광선이 아닐 뿐이야. 다시 돌아와서 나는 별입니까? 나는 별은 아니야. 왜냐? 저걸 안 해. 핵융합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건 거지. 앞에 있는 저는 음식을 먹고 저 아침을 안 먹긴 했지만 어제 먹은 저녁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야. 그 저녁에 먹은 저녁,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서 그 영양소를 이제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어떤 열의 형태로 계속 내뿜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운도 지가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야. 주변 별빛을 흡수하고 가열되면 그걸 내보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방출성.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 이러면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반사성운은 그냥 주변 별빛을 그냥 반사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원리처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얘네 둘이 아니라요. 암흑성운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암흑성운은 뭐냐? 일단 다시 그릴게요. 내가 있습니다. 성운이 있어요.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아요. 뒤에서 오는 별빛. 얘가 막아주는 거죠. 아니 여기서 막으면 안 되지. 여기서 못 오게 막는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 봐봐.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아. 그럼 그쪽이 어떻게 보이겠어? 까맣게 보이겠죠? 안 보이는 거지? 그치? 그걸 암흑성운이라고 부른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뒤에서 오는 별빛을 막기 위해서는 밀도가 어때야 될까요? 밀도가 커야 되겠죠.
특징 그냥 하나만 더 쓸게요.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왜 제일 중요하다고 했느냐? 여기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여기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죠? 이 내용이 없어요. 하나만 적어주실래요? 성운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왼쪽에 뭐 성운의 종류, 암흑성운, 반사성운, 방출성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없죠?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별이 탄생할 수 있다. 그거만 좀 적어주세요. 우리 근데 교실에 왜 시계가 없어졌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다들 뭐 그죠? 부끄러워서 못 웃으시는 거죠? 너무 좋은데. 재미없네요. 성함이 배나연이 성을 못 들었어요. 배요. 배씨, 배나연 씨.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이거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너무 좋다. 아, 그럴 때 제가 하나만 제가 고쳐드릴게요. 너무는 부정적인 많음을 의미해요. 긍정적인 많으면 매우.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표현할 때는 매우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매우 좋다. 부정적입니까? 아, 좋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좋으면 좋은 거죠. 이름을 빨리 외워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자 다음 타임에 출석부를 가져와서 이름을 빨리 외워야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는 공부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죠. 이게 저를 보고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면교사 삼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아, 저 아저씨 딱 반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저를 보고 배우면 안 되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우리 이제 어떤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자, 개소리였고요. 이런 성운이 결론적으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해. 물론 성운의 종류에 따라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 그럼 이제 별은 자 봅시다.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별은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해야 돼요. 핵융합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1000만 켈빈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뭐 핵분열 뭐 이런 건 다 됐고 별은 핵융합을 하니까. 암흑성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대요. 뭐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성운이 뭐 방출성운이든 반사성운이든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의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다시 성운이 결론적으로는 별이 될 거야. 그럼 별이 되려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쭉 가열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가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가열되는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열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걸 좀 들어가기 전에 갑시다. 별은 일단 이것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별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될까? 청소년기인가요? 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저처럼 저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청년기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 갱년기요? 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갱년기는 아니고 저는 갱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적으로 말고 어떤 좀 저는 생긴 걸로 여러분들 좀 판단이 되시겠지만 속이 굉장히 여려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어떤 슬픈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를 즐기진 않지만 강제로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별은 인간과 비슷하게 인간도 뭐 어떤 유년기, 뭐 청소년기, 그다음에 어떤 청년기, 뭐 노년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별도 그런 단계를 거쳐요.
어떤 가장 왕성하게 제가 뭐 이제는 좀 신체적으로는 늙어가고 있지만 노화되고는 있지만 어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단계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어떤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 혹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왕성하게 빛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계를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됐습니까? 주계열성부터 일단 그리고 주계열성 전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별. 둘의 차이점은 뭐냐? 나눠서 주계열성부터는 핵융합을 합니다. 핵융합을 한다는 건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죠. 차이점이요? 원시별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운에서 1000만 켈빈까지 가열되는 단계가 원시별. 1000만 켈빈에 도달해 그래서 핵융합을 해 스스로 빛을 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그럼 이제 그게 주계열성인 거죠. 그치? 뭐 그 뒤에 이제 뭐 죽음을 맞이하죠. 그 뒤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별도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시별 단계부터 가봅시다. 원시별 단계에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끌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성운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제가 설명하기 전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운은 졸래 커요. 작진 않습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요 엄청 큰 거를 다 묘사하려면 조금 힘드니까 그냥 이 성운에서 이제 별이 탄생할 건데 별이 하나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운에서 별이 하나가 탄생하냐? 아니야. 거리 단위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볼까요? 광년 들어보셨죠? 광년이 뭡니까? 서윤씨 광년이 뭐예요? 미친년 아니죠? 광년이 뭡니까? 1광년이 뭐예요? 1광년. 처음 들어보셨나요? 당황하셨나요? 뭐라고? 빛이 1년 동안 간 거. 그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불러요. 시간의 단위가 아니에요. 빛은 가장 우주에서 가장 빠른 녀석이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성운의 크기는 뭐 1만 광년 이런 녀석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범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태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서 별이 요목조목조목 생길 텐데 그런 걸 다 그리면 제가 좀 힘드니까 그냥 별이 이제 마치 가운데서 하나가 탄생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성운에 어떤 중심이 있을 거예요. 이 성운 자체의 중심이 아닙니다. 요기조기조기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별들은 먼지들이 뭉쳐서 되는 게 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별들이 이제 먼지들이 뭉쳐서 별이 될 건데 그냥 그 일부분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이제 먼지들이 뭉친다면 여기 있는 먼지가 요 중심으로 뭉쳐지겠네요. 마치 지구 중심으로 어떤 공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먼지들도 어떤 이 먼지 구름의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력 중심이 되겠지. 그리고 이 먼지는 중력 중심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먼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먼지는 중력의 대안이라는 말은 굳이 안 쓸게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하여간 이게 뭐 있으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죠?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선생님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그냥 쥐어짜니까 뜨거워진다. 왜 쥐어짜는데 뜨거워져요? 당신 팔을 막 쥐어짜봐 뜨거워지겠죠. 그죠? 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막 뭐 물리학적으로 어떤 에너지 변환이 일어날까 이런 걸 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여간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만큼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러니까 이 먼지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가열이 되는 거야.
이런 에너지 전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원시별은 왼쪽에 다 있을게요.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 가열돼요. 아이고야, 가열돼요. 뜨거워져. 먼지들이 뭉치면서 뜨거워진다. 뭉치나요? 언제까지 뜨거워지나요? 계속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뭐 끝까지 지들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뭉치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얼마였냐면은 1000만 켈빈이었죠? 간단하게 1000만 켈빈에 도달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 별이 되는 거야. 1000만 켈빈에 도달 못했어. 올라가다가 뭐 800만 켈빈, 900만 켈빈까지 올라갔어. 근데 1000만 켈빈에 도달 못했어. 그럼 핵융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천천히 식어가는 거죠. 결국에. 알지? 온도 얘가 이게 막 쪼그라들면서 막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 빛을 내면서 별이 되는 거고 태양 같은 녀석이 되는 거고 올라가는데 조금 모자르더라도 뭐 많이 모자르든 조금 모자라서 하여간 그 지점을 못했어. 다시 이제 식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별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냐는 뭐 필요 없고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목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목성 엄청 크잖아요. 그죠? 목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성이 1000만 켈빈에 도달했다면 그래도 별이 되는 거죠. 태양계 별이 이제 2개가 되겠죠. 별이 2개 있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주에서는 별이 1개 있는 게 조금 더 적어요. 별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어떤 이런 태양계에는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별이. 이런 상태가 조금 더 적습니다. 일단 하여간 도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계열성이 될 수 있냐 없냐 나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밀도가 커. 오케이. 밀도가 크니까 잘 뭉쳐질 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선생님 원래 얘가 온도가 낮아서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건가요? 1000만 켈빈에 도달하려면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꼭 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쉽시다. 조금만 하고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돼. 그럼 출발점의 온도가 높은 게 유리하지 않냐 이거야. 낮은 것보다는. 그러면은 얘는 암흑성운 같은 경우는 온도 낮은데 어떻게 탄생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반대예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분자운동이 활발해서 뭉치기가 힘들어요. 온도가 낮아야지 분자운동이 좀 둔하니까 더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뭉쳐짐으로써 가열되기 때문에 암흑성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서 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이해되셨죠? 방금 제가 말한 거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부하시다가 그런 물음이 생길 수 있어서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보실까요? 이제 잠깐 보고 잠깐 체크해봅시다. 22쪽에 별의 탄생. 별의 탄생 장소. 성운 속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글로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과해요. 그냥 넘어가셔도. 얘도 마찬가지 글로뷸이라고 하는 것도 왼쪽에 이제 짜투리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서 이해가 되면은 너무 좋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글로뷸은 사실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그 다음에 탄생한다. 2번에 성과물질과 성과물질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와 티끌 먼지들이다. 먼지들. 원자도 존재하고 분자도 존재한다.
성건물질에 있는 예시들 수소, 산소, 질소, 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저 언급한 적도 없죠? 그냥 그것들을 외우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 저는 통합과학이 너무 좋아요. 저는 통합과학에 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외우세요. 저는 안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뭐 외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되고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건물질들이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성운의 종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별의 탄생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운의 수축, 성운에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증가한다. 점점점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밀도도 증가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탄생한다. 질량이 커지면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질량이 커지면 요 얘기만 하나만 하고 잠깐 끝냅시다. 요 얘기만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하고 어떤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이 생겨요. 그죠? 이것만 정리할게요. 질량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중력이 있습니다. 그럼 중력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인력은 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거든요. 중력은 인력밖에 없습니다. 청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질량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를 끌어당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점점점 질량이 커지면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의 탄생한다.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에요. 중심 온도냐 혹은 표면 온도냐가 달라요. 다시 태양은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높아요. 표면 온도는 6000 켈빈이에요. 중심과 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 조금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별이 그렇게 탄생한다. 됐죠? 또 답시다.